안녕하세요. 서대문 FM 황우환의 TMI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참 쉬었었는데 TMI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TMI 약간 컨셉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T는 타운, M은 미디어, I는 이제 인포메이션. 그래서 동네와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조금 이야기하는 뭐 그런 컨텐츠를 이제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은 과연 모욕일까? 인 겁니다. 이게 왜 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가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 김건희를 수사하라라고 한 현수막을 진보당에서 붙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띄었습니다. 서울에서 두 개 구에서 띄었는데 송파구하고 서대문구에서 철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시겠지만 요 부제 용산에 충성 경쟁하나 뭐 이런 부제로 이제 붙였던 거죠. 뭐 이 얘기를 뭐 전반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100%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사실은 이제 요거를로 이제 약간 빌드업 삼아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서대문구의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은 과연 모욕인가,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현수막이 요거였습니다. 평등하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요거를 걸었는데 이제 구청에서 다 띈 거죠. 철거를 했습니다. 그 현수막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좀 쟁점이 된 사례가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왜 역사적으로 길지 않냐면은 예전에 2023년 전에는 저런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이 사실상 다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서대문구 주민들은 뭐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을 텐데 혹시나 이거를 여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서대문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동네는 그냥 뭐 이렇게 현수막 다 달리고 그랬었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 그런 거는 불법인데 그냥 봐드린 겁니다. 봐준 거예요. 그건 구청에서 봐준 거였던 거고, 사실상 이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 이런 데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정당법상에 우리는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했는데 졌죠. 그래서 사실은 현수막과 관련해가지고 정당이, 특히 정당 정치활동과 관련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봐주면 거는 거고 안 봐주면 띄어지는 거고 뭐 약간 이랬던 역사, 2022년도까지의 역사였어요. 서대문구는 어땠냐? 엄청났었죠. 엄청났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아예 금지. 이게 그 당시 이제 서대문, 지금 이제 서대문구 을에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하려고 예비 후보 문석진 전 구청장이 12년 동안 구청장이었는데, 약간 이게 뭐 그 뭐랄까요, 정책 이런 거였습니다. 현수막은 안 돼. 현수막 걸고 싶으면 그 거치대, 정식으로 걸 수 있는 그 거치대에만 걸어야지 길에다 거는 거 안 된다. 뭐 심지어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이거 아닌지 이거 모릅니다. 저 들은 얘기라서 이거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전설 같은 얘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내려서 뛰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서대문구는 현수막에 엄청나게 빡빡했던 동네였다. 심지어 이건 뭐 제가 본 건데,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이게 좀 현수막 좀 자기가 좀 안 되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약상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뭐 정책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수막을 못 달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청장이 그때 문석진 그 당시 구청장이 뭐라고 되냐면은 뭐 의원님은 젊고 이러시니까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하시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었다.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서대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법이었고 그걸 충실하게, 아주 정책적으로 충실하게 했었던 곳이 서대문구였다. 요거 아시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석진 구청장이, 지금 전 구청장이 지금 후보로 총선 나오려고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추석 가좌역 앞에다가 걸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철거당했습니다.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분도 이제 선거를 나오시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달라지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어쨌든 뭐 왜 이랬던 상황, 이건 뭐 약간 여담인 거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빡빡하게 그 현수막을 다 불법화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사실.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가 뭘 이런 거 잘했다라는 거 현수막도 걸고 싶기도 하고 등등등 하는데 왜 못 걸게 하냐 라는 어떤 그런 거.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못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국회의원 등등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이 바뀝니다. 2022년 12월 10일 법안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이게 뭐 별다르게 개정된 건 아니고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좀 보여드리는 화면이 뭐냐면은 5개 광고물법 뭐 이거 관련된 등등등에 대한 법률이에요. 적용 배제 8조의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8조 1항부터 요거에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되면 현수막을 안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지금 보통 여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호까지가 있다가 8호를 덧붙였습니다. 8호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용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정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봐준다. 철거에서 배제한다. 뭐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2022년도 12월 10일 날. 예, 그때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관혼상제 걸어줘도 됩니다. 나 결혼합니다. 혹시 여기서 뭐 보시는 분 중에 결혼한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신 분들 현수막 거셔도 됩니다. 철거 안 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37조 2항이니까 그게 뭔 내용이냐? 37조 2항 37조 2항 여기 보시면 정당이 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그리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본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현수막은 다 뭐 열어주겠다. 현수막 걸면 된다. 30일 동안에는 뭐 걸어도 철거하지 않는다. 30일 동안 걸어라.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근데 갑자기 이게 합법이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욕구와 욕망이 이렇게 막 쌓였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쌓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엄청나게 정말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린 것처럼 했습니다. 심지어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저기 뭐 기사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기사로 난 것도 있는데 독립공원에다가 진보당에서 현수막을 100몇십 개를 걸어버렸어요. 근데 뭐 작은 현수막이긴 하면 100몇십 개를 걸어가지고 이게 되냐 이게 이러면 되냐 이게 맞냐 막 이런 고민이 든 거죠.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좀 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막 내놨더니만 너무한다. 이런 규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행정동, 예를 들면 난가자 2동, 뭐 난가자 1동 이렇게 북가자동, 북가 1동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동이잖아요. 행정동에 2개 이상은 걸면 안 된다. 2개 초과였나 이상이었나? 2개까지만 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선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 너무 많이 걸면 안 돼. 이렇게 했었고요. 지자체, 인천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뭐 등등등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현수막들을 걸면 이렇게 철거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규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김건희를 수사할 현수막이 요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한 거예요. 예. 어떤 규제였나?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 요게 근거 조항 이게 뭐냐면 김건희를 수사할 현수막이 왜 철거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서대문구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일부입니다. 이렇게 왜? 요거다. 첫 번째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내용이죠. 줄 다 그어놨네 이렇게. 형법 309조, 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 요거에 걸렸다는 겁니다. 진보당이 요거에 걸렸어요. 진보당이 그 현수막이 이거에 걸려서 철거를 했다는 건데 그럼 309조, 311조 뭐냐? 보시겠습니다.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11조 모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죠.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명예훼손인가?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모욕인가? 수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모욕인가? 명예훼손을 한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 제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공문을 2번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문 2개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쟁점이 생기는 게 이런 거죠. 현수막 좋다. 뭐 정치 정당법, 정당의 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등등을 이제 거는 거, 지금까지 뭐 스토리로 이렇게 해서 걸게 되고 못 걸었다 걸게 해서 뭐 남용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까지 좋은데,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법을 규율하는 게 어디까지 우리는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례는 법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이거 이제 약간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은 뭐 조례로 법안을 규율할 수도 있죠.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규율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정당의 활동을 굉장히 이제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례로 요거를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 하나인 거고, 2번째는 정말 핵심적인 거죠. 김건희를 수사하라라는 저 단어, 저 문장, 단어가 아니죠, 문장. 모욕인가? 혹은 명예훼손인가?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 엔간한 경우에는 다 명예훼손으로 다 걸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게 설령 약간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걸린다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뭐 애매한 경우에는 정당이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 판단을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가? 모욕인지 아닌지를 구청에서 판단해서 철거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차라리 구청에서 오히려 이럴 것 같았으면은 고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고발을 해서 이게 그것도 뭐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군요. 참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모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뭐죠? 이게 이 바운더리를 굉장히 크게 잡고 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상 뭐 한겨레신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였던 한겨레신문에서 이렇게 워딩을 보면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도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도 이 정도가 만약에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라면 지금 제가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하는 뭐 몇 마디 뭐 방송용 하는 말들도 대부분 다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쟁점은 아니고 현수막에 대한 얘기니까, 아까 쟁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은 모욕인가 모욕까지인 거고, 약간 곁다리 얘기를 하면, 이걸 보고 계신 분들, 뭐 서대문구이든 서대문구 주민이 아니든 뭐 보시면은 구청장 명의로 현수막 겁니다. 그죠? 뭐 명절 때 겁니다, 보통. 추석 뭐 축하합니다. 추석은 축하하는 게 아니죠. 추석 뭐 잘 보내십시오. 뭐 설날 잘 보내십시오. 뭐 수능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의 현수막 겁니다. 이거 적법한가? 혹시 뭐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 뭐 적용 배제 등등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거는 거는 과연 적법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다시 보였던 요 적용 배제. 적용 배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구청장이 구청장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도 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되게 냉정하게 이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이번에 작년 수능 때인가 이성원 구청장 명의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관련 조항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거는 거냐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이성원 구청장의 이름을 거는 건 사전선거 운동이랄지 이런 것 등등등에 걸리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계속 5개 광고물에 관련된 이야기, 적용 배제, 어떤 것들이 적용 배제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구청에다가 구청장님 이름으로 현수막 걸면 거는 거는 무슨 근거로 걸어요? 그랬더니 선거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괜찮다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완전 논점이 일탈을 하는 거죠. 다른 아까 약간 자꾸 이게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합니다. 문성신 구청장 전 구청장 현수막 걸었잖아요. 2023년도에 걸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고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걸었거든요. 그분도 현수막은 선거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상 그분이 거는 거. 근데 철거를 했어요. 왜 철거했냐? 이 5개 광고물법에 걸리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겁니다. 근데 구청장은 뭔데? 자기 선거법상 안 걸리면은 5개 광고물법에는 안 걸리나? 걸리죠. 요거 아직도 구청에서 뭐라고 제대로 해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도의 근거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인 거고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는 이거를 구청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거죠. 그 구청 예산으로 구청장의 개인 명의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거는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꼬이죠 말이. 계속 스텝이 꼬이고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솔직히 이제 이걸 되게 빡빡하게 지금 굉장히 왜냐면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면 뭐 구청에서 지금 빡빡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빡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모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한번 빡빡하게 얘기해 보면 구청장은 걸어도 되는 조항도 없고 걸어도 된다는 조항도 없고 적용 배제 없으니까 그리고 구청장 개인 명의로 되는 현수막을 구청 예산으로 건다. 이거는 조금 되게 큰 오히려 문제 소지가 진보당에서 걸었던 김건희를 수사하라보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청에서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누구 옆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야, 뭐 개인명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제 서대문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이 아니라 그냥 서대문 구청장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워낙 빡빡한 상황이 됐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빡빡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하여간 그렇다. 뭐 여기까지. 그 쟁점 사항이 아니라 곁다리인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청에서 자기가 거는 현수막은 뭐 이러이러해서 괜찮고, 근데 뭐 다른 사람이 거는 현수막은 이러이러함에도 안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은 약간 내로남불성의 성격이 짙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실명으로 건 현수막은 다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뭐뭐뭐 해라. 이거 모욕,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모욕이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다른 당에서 이렇게 거는 거 모욕일 것 같은데, 예, 걸린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뭐 하라. 이것도 모욕 걸릴 것 같은데 철거. 뭐 이게 다 이렇게 실명으로 거는 건 다 철거할 거냐?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김건희를 수사하라를 철거했으면 다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약간 이제 지금 그 김건희를 수사하라 현수막은 진보당에서 걸었었는데 진보당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 다 신고한다, 불법이다, 그런 거 신고하고 막 다 이렇게 털고 가면은 막 약간 개싸움, 막 진흙탕 싸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막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건데. 왜 이런 무리수를 구청에서 저는 두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도대체 뭐르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과대하게 이렇게 하느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거는 구청장 이성원 구청장의 직접 지시였다, 직접적인 지시였다라고 얘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아니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제 음모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한 2개 정도에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나는 이성원 청장이 용산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서울시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권고나 뭐 경고를 받고 있고, 심지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를 감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이가 그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용산이라는 좀 이렇게 그 줄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은 이성원 구청장이 다음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용산에 이렇게 줄을 잘 튼튼하게 한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런 음모론, 진짜 음모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음모론이 퍼지고 있고, 사실은 뭐 진실은 뭐 이성원 구청장이나 이게 그쪽에서만 알겠죠. 이게 왜 그런지는. 하지만 그러니까 워낙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막 이런 음모론들이 좀 퍼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있다. 어쨌든 저는 하여간 확실하게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문을 보낸 그 공무원도 이해를 하고 과연 보냈을까? 공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비방인지 모욕인지, 비방인가 모욕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약간 이런 음모들이 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철거하고 이런 게 과연 뭐 좋은 모습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빡빡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성원 청장이 이거는 현수막은 뭐 불법인지 아니냐, 이렇게 약간 이런 논리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좀 의심을 뭐 이야기하게 되는 등등등의 조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그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걸 규제하더라도 좀 엄격하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조금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좀 이렇게 좀 좋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수막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뭐 아니면은 뭐 등등등, 이게 뭐 5개 현수막, 5개 뭐 관공물법, 뭐 아니면은 뭐 공개선거법 뭐 등등과 별개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후위기 시대의 현수막 과연 좋은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후위기에 뭔가 환경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수막, 물론 정치적으로 되게 급하고 뭐 소수 정당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거밖에 없고, 혹은 뭐 SNS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더 확 가서 이렇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수막을 선택하는 거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조금 뭔가 이 현수막에 대한 현수막 정치,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대문 FM 황우환의 TMI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우환이었습니다.